브라질 채권을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요? 아, 예. 네. 이 브라질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 중에 재산이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픔이 많아요. 저도 이 브라질에 대해서 네. 삼성증권 SNI라고 30억 이상 고객 관리하는 PB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한은행 또 PB센터도 있는데 네. 1991년도에 한국 브라질이 특별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또는 법인이 이 브라질 국채를 사면 그 캐피털 게인, 그 자본 차익이라든지 또는 쿠폰에 대해서 전체를 다 비과세를 해줬어요. 브라질 입장에서는 한국 자금들이 들어가 가지고 투입을 하니까 경제가 좋아지죠. 네네. 그리고 우리는 브라질에 투자하면서 브라질이 지하자원, 철강, 석유가 엄청 많이 나는 회사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브라질 국채를 하면서 브라질과 관계를 하면 지하자원을 많이 우리가 수입할 때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희소성이 있을 때 우리 먼저 준다. 네. 뭐 대한민국이죠. 그래 됐는데 그 우리나라 금융기관, 저도 그때 삼성이나 신한은행 근무를 했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이 헤아라 채권을 샀어요. 브라질 현지 통화 헤알 또는 리알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때 600원, 700원부터 투자를 했어요. 지금 헤알 네이버에 쳐보시면 270원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비과세니까 그때 1년에 13%, 10% 정도 계속 이자가 비과세로 나왔는데 모 회장님이 최근에 제가 지난해하고 올해 그때 한참 많이 투자할 때는 그때 기준으로 45조까지 투자가 됐어요. 잔액 기준으로. 네네. 그리고 지금은 워낙 뭐 마이너스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엑싯 많이 하시고 재투자 안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은 보니까 금융투자협회 그 잔액장 보니까 한 8조 정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브라질 국채 만기가 거의 한 10년짜리입니다. 네네. 1년에 2번 이자 받고 재투자하신 분들이 환율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600원대 투자하신 분이 지금 270원에 엑시트하니까 이자를 계속 재투자했어요. 비과세 되니까. 복리 재투자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한 20%로 빠졌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제가 삼성에서 싱가포르 은행에서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를 파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 브라질 특별조약에 따라 가지고 그게 유통시장에서 사오던 발행시장에서 사오던 헤아라든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든 어디든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 대신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는 이자가 6%뿐이 안 줘요. 6%, 7%뿐이 안 줘요. 왜? 그 브라질 현지 헤아라 리알은 현지 기준금리가 13%잖아요. 그런데 브라질이 발행한 US 달러 조달 금리는 미국 기준금리가 그때 2%, 3%니까 브라질이 등급이 낮은 등급이잖아요. 브라질 국채가 2% 더 프리미엄해가 외국에서 5%로 조달하면 돼요. 그때 브라질 5%, 6%, 7%짜리 달러 표시 국채 산 사람들은 돈 다 벌었어요. 환율로 벌었지. 달러 안정적이지. 그 채권 가격은 또 둘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키는 뭐냐 하면 무조건 통화는 기축통화, US 달러, 유로와 엔화 외에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 나머지 기축통화가 아닌 현지 통화나 이머징 마켓 통화들은 환율 변동성이 엄청납니다. 베트남에 투자해가지고 돈 번 사람 들어봤습니까? 최근에 동화가 베트남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벌었니 이래야지 최근에 조금 환율이 안정됐지 10년 전부터 베트남 통화는 동화라고 그러는데 진하게 발음하면 뭐가 됩니다. 동화가 똥화가 됩니다. 그렇듯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런데 브라질 US 달러 국채는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부터 강남에 빌딩 부자들이 많아요. 네. 지금은 빌딩 담보 대출이 한 4% 정도 되는데 네. 한 3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네. 또 코로나 때 2% 정도뿐이 안 됐어요. 네. 2% 후반. 네. 근데 브라질 국채는 7% 나오잖아. 6%, 7%. 네. 이 비과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빌딩 담보 대출을 만약에 100억 받아가지고 이거 100억 사놓으면 얼마 나와요? 달러 표시로 달러는 확정 금리거든요. 6억 나오죠. 네. 그런데 빌딩 이자는 3% 냈다. 네. 그러면 3억 남죠. 네. 그런데 빌딩 담보 대출 받은 그거 대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해줘요. 비용 공제. 네. 비용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이 빌딩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산 분들이 많습니다. 헤아라 안 하고 이걸 많이 샀어요. 왜? 거액 자산가들은 환율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다 US 달러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보시면
은행의 외화 보통예금이나 외화 정기예금 개인이나 법인이 디파짓되는 게 120조가 넘어요. 지금. 그만큼 한국 돈에 대해서 신뢰가 없으니까 거액 자산가들은 이자가 있든 없든 외화 보통예금, 외화 정기예금에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환에 대해서 만약에 달러를 1200원에 샀다 1500원 되면 1불당 300원 드시잖아요. 환차익 비과세입니다. 아직까지. 환차익 비과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형 펀드를 들면 환차익도 다 가세가 돼요. 그러니까 알채권을 사가 이 순수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순수 채권을 사가지고 환차익 비과세 그리고 매매차익 아직 비과세예요. 오로지 그 쿠폰만 과세가 되는데 이제 얼마 주는 거 브라질은 모든 걸 비과세를 아직까지 열어놨습니다. 아직까지 8조가 있고 지금 헤아라 채권을 가진 분들이 지금 8조가 남아있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지금 가지고 계세요. 얘기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분들 뭐 투자해가지고 다 원래 투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딴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스포크하면서 막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숨기잖아요. 그 잔액이 아직 8조가 남아 있습니다. 6개월마다 지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최근에 지금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로 많이 리밸런싱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방송에서 들으신 분들은 혹시 저한테 연락하시고 하면 우리 워런 에듀 학원 통해 가지고 이거 들었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격 싸게 딜리버리 해드릴게요. 어쩌보면 달러 표시로 일부는 바꿔놓으셔야 된다. 예. 네, 그럼 상무님 한 가지 질문이 예.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예. 그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런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예. 어떻게 맞습니다. 되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식시장 글로벌 기업을 썸업해가 우리나라 포함해가 1위라고 그러면 글로벌 채권 시장은 3 이상 된다고 그랬죠. 네. 지금은 테슬라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4년 전에 5년 전에 CB를 발행했어요. 전환사채. 주식도 되고 채권도 되고 네. 쿠폰도 되는데 그게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할 때는 발행가가 100센트예요. 100센트. 만기에 100센트 준다. 그게 1달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만원 기준으로 채권을 발행하는데 만원 기준으로 발행하는데 그 테슬라가 제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회장님이 테슬라 채권 없어? 그분이 워낙 공격적으로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하지 마시고 CB 하세요. CB가 그때 60센트였어요. 100센트짜리가. 네네. 그거 해가지고 딱 3년 가지고 있으니까 7배 터지더라고. 전환 가격 해가지고 테슬라 하니까. 그렇듯이 지금 애플이 등급이 제일 좋아요. S&P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채 기준으로 해가 우리나라 국채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국채가 AA거든요. 미국 국채만 AAA고 채권에 S&P 등급, 신용 등급이 있는데 애플은 AA예요. 우리나라 국채 등급하고 똑같은데 확정금리 4%짜리, 3%짜리 발행합니다. 그 대신 30년짜리 발행해요. 30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하는데 지금 금리가 미국이 스피디하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스피디하게 올릴 때는 채권의 장기채, 듀레이션이 길다고 그러는데 30년짜리, 20년짜리는 15배로 박살이 나요, 가격이. 그러니까 종전에는 한 100센트 선에서 놀다가 95센트 선에서 놀다가 발행가에서 놀다가 애플도 지금 채권 가격이 60센트, 70센트예요. 그러니까 발행가 대비해가지고 30%, 40% 디스카운트가 사잖아요. 그러니까 쿠폰이 3% 같으면 애플 채권 4% 이상 받죠. 싸게 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액 자산가들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애플이라든지 인비디아라든지 이런 장기채 가격 낮은 거 사놓고 2년만 있으면 미국이 금리 동결 또는 인하 쪽으로 가면 이거 40%는 기본적으로 드시거든요. 캐피털 게인 달러로 40% 드세요. 이자는 꼬박꼬박 나오고 애플, 인비디아가 부도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놓으면 이자를 4%, 5% 받는다. 달러로. 그거는 과세되지만 캐피털 게인은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 들으시고 인비디아 또는 기타 향후에 뜨는 IT 기업이라든지 테슬라 하청업체라든지 해외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CB가 있어요. CB BW가 있으니까 찾아달라고 그러면 찾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채권 딜을 가장 잘하는 친구입니다. 산업은행 자금을 싱가포르에서 채권 딜을 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은 OTC라고 그럽니다. OTC가 뭐냐면 아웃 오브 카운터의 약자거든요. 주식 시장은 누구든지 들어가지고 그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이 채권 시장은 못 들어와요.
블룸버그라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네. 아는 시장에서만 도소매 가격이 형성되고 리테일 가격이 따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은 질문 하셨어요. 예. 이 상무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채권 100센트짜리가 금리가 올라서 60에서 70센트에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몇 년 후에 채권이 만기가 되면 이 채권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받으면 예. 제 생각에 몇 년 후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할 텐데 예. 이 수익률이 채권 수익에 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 예. 아까 테슬라 수익 7배 난 것처럼 그 지금 미국 기업 전환사채에 투자할 적기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건가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최근에 한두 달 전부터 이렇게 뜨지만 그전에는 뭐 장기 침체로 가는 여러 가지가 많았죠. 네. 글로벌 기업들 중에 핵심 기술을 가진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는 헤드쿼터는 다 미국에 있잖아요. 테슬라 포함해가지고 네. 뭐 애플, 최근에 뜨는 인비디아 같은 거. 네. 그 업체들이, 그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무코스트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건 좋은 상태에서 전환사채도 발행을 해요. 그게 유로본드 시장이나 양키본드 시장에 발행을 하는데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싸게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대박이죠. 여긴 표시는 안 했지만 환율이 1,100원일 때 샀다고 보세요. 지금 환율이 1,300원, 1,400원 되면 여기 달러 표시 캐피털 게인 포함해가지고 기타 채권 이자 받은 거, 이자 받은 것만 과세되지 나머지 다 비과세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도 종목 발굴이나 이런 거는 김영호 원장님이나 기타 딴 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인비디아 다음에 어떤 게 가느냐. 예를 들자면 울프스피드라는 그 AI 반도체 그 미국 기업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석을 할지 알지 모르는데 그런 몇 개를 실렉션을 해가지고 그냥 주식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제로 금리에서 5.25까지 쫙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박살이 났어요. 원래 채권 가격은 주식 채권 가격은 이자에 반비례하거든요. 네.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그게 뭐 네.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째 보면 전망 좋은 IT 기업 또는 글로벌 AI 기업들 전환사채 미달러 표시 전환사채 사놓고 만약에 금리가 턴하면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네. 뭐 10배도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사람 운이죠, 투자는. 그렇죠. 예. 네. 오늘 김종구 상무님 모시고 채권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상무님 덕분에 채권 투자에 대해서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해 보셨던 분들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